안녕하세요. 하우스업입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께 어떤 정보를 좀 드릴까 생각하다가 대학 시즌이나 이렇게 이제 시작할 때 원룸을 많이 구하시잖아요. 그 원룸 구할 때 어떤 걸 좀 조심하고 어떤 걸 좀 체크하시면 좋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입학을 등록을 하시기 전에 1월 중순이나 하순에 찾아가는 게 보통 좋아요. 안 그러면 이미 방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특히 좋은 방들은 거의 선착순 줄서기 하다시피 해서 빠져요. 직방 다방에 올라온 방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왕왕 있으세요. 직방 다방에 올라온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나 또 관계에 있는 부동산들에 좀 문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취방을 구할 때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현업에 종사하다 보면 다방이나 직방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집을 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왕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방이나 직방 플랫폼에 있는 사진 또는 정보만을 신뢰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변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좀 문의를 해서 폭넓은 정보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와 부동산 정보 등을 활용하는 정도, 그 정도로 활용을 하시고 그 나머지 것들은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서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격은 너무 이제 숨기지 마시고 이제 고객들 오시면은 혹시 얼마 정도에 찾으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얘기하면은 좀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라는 눈빛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괜찮은 물건이 뭐 월세가 한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분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40만 원 정도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50만 원짜리를 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보증금을 살짝 조정하든가 하면 50만 원짜리가 훨씬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50만 원짜리를 잘하면 또 디스카운트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중간 정도 가격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가격의 중간 정도. 그러면 그 범위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중개사분들 입장에서 권할 수 있는 물건도 다양해지거든요. 어느 정도 중간 가격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중개사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말씀을 보통 다 하세요. 근데 본의 아니게 또 주관적인 견해 때문에 초역세권이다 아니면 역세권이다 이런 말씀들을 가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무조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지도를 한번 확인하셔서 실질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도 앱에서 10분이 나오면 제가 실질적으로 걸어가 보면 평균적으로 한 2분 정도 그 정도가 조금 적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는 한 7, 8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10분 이상이 나오면 사실은 역세권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과 사실에 입각해서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집을 언제 보러 가야 될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집 보러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문의를 해서 언제쯤 보러 가야 될까요? 오후 1시에서 한 3시 그때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해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일몰이 오는데 가장 해가 많이 잘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는 오후 1시에서 한 3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때 해가 많이 들어오는 집이 곰팡이도 좀 덜 나고 뭐 세균 번식도 덜 할 거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방을 볼 때
전등을 켜지 않고 우선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중개사분들께서 들어가자마자 불부터 켜시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환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을 볼 때는 불을 켜지 않는 상태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일조량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면서 들어가셔서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쭉 한번 둘러보시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불을 켠 모습을 보여드리거든요. 불을 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한 모습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곰팡이라든지 어느 벽지가 흠이 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불을 꼭 켭니다. 들어가셨을 때는 처음엔 불을 켜지 않고 한번 일조량이나 이런 걸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엔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것이 인터넷이나 수도 아니면 전기요금, 청소비 이런 부분들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원룸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수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경우는 또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용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미리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자, 또 하나는 전기를 켜보고 1분 이상 있어 보시기를 권해요. 왜 그러냐면 형광등을 켜놓고 1분 이상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막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윙 하고 소리가 나고, 어떤 경우는 전등이 깜빡 하다가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죠. 깜빡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전등을 켜놓고 있어봐야 증상이 나오거든요. 형광등을 단순히 교체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 화장실에 가셔서 변기에 물을 한번 내려보시기를 권해요. 어떤 경우는 이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들어가셔서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이 수압을 좀 체크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싱크대, 화장실 등 물을 틀어보고 잠시 지켜보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화장실에 가서 그 세면기에 있는 수도를 쫙 틀어놔요. 틀어놓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싱크대에 가서 물을 틀어놓으면 이게 수압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생활하시기가 불편해요. 세면기에 물을 켜놓고 싱크대에 와서 물을 켰을 때 똑같은 수압이 나오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다 틀어놓은 상태에서 물이 잘 빠지는지 이것도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는 거 중요하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내가 살고 싶어하는 구조라든지 내가 추구했던 구조가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구조 또는 그 구조가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가격이 저렴해. 이거를 그냥 그래, 싸니까 내가 좀 참고 살아야지 하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이 후회를 하세요. 조금 더 돈을 주고 내가 편한 구조를 택할 걸 이러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한번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거고, 양보 못하는 것을 정리하시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꼭 있었으면 하는 것들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그거를 잘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렇게 메모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모를 좀 하셨으면 하는 걸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손님이 오시면 쭉 투어를 해드리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10개를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에. 물론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10개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스타트 할 때 말씀드려요. 메모를 꼭 하세요. 중요한 거나 기억날 만한 거 메모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메모를 쭉 하시라고 하는데, 두 집 아니면 세 집 이렇게 넘어가면 지치세요. 메모를 잘 안 하시게 돼요. 나중에는 내가 그거 어떤 거 있던 거, 가만히 있어, 화장실 옆에 싱크대가 있던 그런 가까운 구조가 있던데 어디였더라? 이런 식으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특징이나 괜찮았던 부분들, 단점들 이런 거는 계속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면 걸러내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처음 본 집보다 두 번째 집이 무조건 좋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처음 집은 딱 머릿속에 지워가시는, 그래서 걸러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하우스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초년생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집을 구하시고 하는데 정말 자그마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하우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